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 강의에서는 환율 및 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통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위스에 있는 유로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 시장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환율 다이어그램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스위스에 있는 유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는 유로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유로에 대한 수요는 유럽 재화와 용역 및 자산을 구매하려는 스위스 가게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자산에는 유럽 국가의 개별 국채나 개별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도 포함됩니다. 유로에 대한 수요로 명명된 빨간색 수요 곡선은 유럽산 재화와 용역 및 자산에 대한 스위스 가계의 수요를 대변합니다. 반면 유로화 공급은 스위스 재화와 서비스 및 자산을 구매하는 유럽 사람들 개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스위스로 유로화가 유입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위스 개개인한테 유로화가 생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유럽 사람들 개개인이 스위스 재화와 용역 및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로 들어오는 유로화 공급은 스위스산 재화나 자산을 구매한 유럽 사람들을 통해 발생합니다. 유로화에 대한 수요는 스위스 가게로부터 발생하고 유로화 공급은 스위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스위스 외환 시장에 자국 통화를 공급하는 유럽의 가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유로에 대한 스위스 외환 시장 다이어그램에 붙어있는 몇몇 이름표를 살펴봅시다. 통화의 가격은 환율이라고 하며 이 경우 유로 가격은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수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세로축에는 스위스 프랑의 약자인 CHF를 유로 위에 놓습니다. 이 경우 유럽산 재화와 용역 또는 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스위스 가게는 1유로에 1프랑 20센트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 환율은 유로당 1.2프랑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현재 유로 시장을 보면 프랑 환율은 유로당 1.2프랑입니다. 이 같은 환율의 변동 요인은 뭔가요? 다른 모든 가격과 마찬가지로 환율의 변화는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스위스에서 유로에 대한 수요를 변동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가게의 소득이 증가하여 유럽산 수입품 수요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수입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려면 스위스 가게는 더 많은 유로가 필요할 테니 유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유로 환율은 아마도 유로당 1.4프랑으로 상승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유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유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유로 환율이 높을수록 유럽 가구는 당연히 더 많은 자국 통화를 스위스 프랑과 맞교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로의 가치가 1.2프랑이 아니라 1.4프랑으로 더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스위스 재화와 용역 및 자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할 테니까요. 그렇게 유로화가 스위스로 유입되면서 스위스 가게의 소득이 상승하여 수요가 많아진 유로화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유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유럽 국가의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금리 상승이 유럽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의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스위스 가게가 유로 자산을 매입하려면 유로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유럽의 금리가 높아지면 스위스 가게는 스위스 자산보다는 유럽 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테니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유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요인을 꼽아봅시다.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이 이웃 유럽 국가보다 높다면 어떨까요? 스위스 물가는 오르는데 다른 유럽 국가의 물가가 그대로라면 스위스 가게는 유럽 재화가 더 싸 보이기 때문에 유럽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스위스 투자자들이 유로의 가치가 상승할 거로 예측한다면 당장 유로화를 매입하면서 유로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로의 가치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 상승할 겁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 예로 유럽 재화와 용역 및 유럽 자산에 대한 수요 상승 또는 유로화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유로화에 대한 현재 수요를 증가시켜 스위스 프랑에 비해 유로화의 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스에서 유로화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로화 공급은 스위스 재화와 용역 및 스위스 자산을 구매하는 유럽의 개개인을 대변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스위스 외환 시장에 유로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스위스로 유입되거나 유럽 사람들 사이 스위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유로화 공급이 증가할 테니 공급 곡선이 외향 이동합니다. 스위스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스위스에서 유로화 공급이 증가하면 유로화 환율이 1.2프랑에서 아마도 1프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로화의 가치가 낮아진 것을 우리는 유로화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 평가절하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유럽 재화가 더 저렴해 보일 테니 스위스 가계에 관심을 끕니다. 따라서 유로 환율이 높을 때보다 낮을 경우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 가계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스위스에서 유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든 유로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 저렴하거나 약세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금리가 더 높으면 유럽 가계와 투자자는 스위스 프랑 자산에 돈을 저축하고 싶어질 테니 유로 공급은 더 많아지고 유럽에 있는 프랑 시장에서는 스위스 프랑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반면 스위스의 물가, 즉 인플레이션율이 유럽보다 낮으면 유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스위스 재화를 더 많이 사기 위해 유로를 더 많이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럽의 소득이 스위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유럽 소비자와 가게는 더 많은 스위스 수입품을 사기 위해 유로를 더 많이 공급할 겁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스위스에서 유로 공급이 증가하고 유로의 가치, 즉 유로 환율이 스위스 프랑에 비해 하락합니다. 다음으로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 시장을 살펴보며 스위스 프랑 환율을 유로 환율과 비교하여 두 환율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세 그래프에서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스위스 프랑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이 그래프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랑 시장의 공급 곡선은 빨간색이고 유로 시장의 수요 곡선도 빨간색입니다. 두 선 모두 빨간색인데 둘 다 스위스 가계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가계는 유로의 수요자이지만 동시에 유럽 국가에서 그들은 스위스 프랑의 공급자입니다. 스위스 개인이 유럽 재화를 구매하려면 스위스 사람들은 유럽 외환 시장에 스위스 프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 시장의 수요 곡선이 파란색인 이유는 스위스에 있는 유로 시장의 파란색 공급 곡선과 같이 유럽의 똑같은 개개인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가계는 스위스 프랑의 수요자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는 스위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프랑이 필요한 유럽의 개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의 스위스 프랑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유로로 표현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스위스 프랑 환율은 프랑 대비 유로의 가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유로 프랑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1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0.83 유로, 즉 83센트입니다. 이는 유로 환율의 역수입니다. 즉 0.83은 1 나누기 1.2와 같습니다. 이는 논리적입니다. 1유로가 1.20프랑이라면 1프랑은 1 나누기 1.20, 즉 0.83유로입니다. 어떤 이유로 스위스에서 유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유럽에서 스위스 프랑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또한 논리적입니다. 스위스 가게가 더 많은 유럽 재화를 사고 싶어 한다면 스위스 가게는 유로화를 더 많이 구해야 할 테니 그들은 스위스 프랑을 더 많이 유럽에 있는 프랑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로를 1.4프랑으로 절상시키는 모든 요인은 프랑의 가치 하락, 즉 평가 절하를 초래합니다. 유로의 가치가 현재 1.4프랑이라면 스위스 프랑의 새로운 환율은
단순히 1 나누기 1.4, 즉 0.71이 됩니다. 따라서 유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유로 환율의 절상은 유럽에서 스위스 프랑의 공급 증가로 인한 스위스 프랑의 가치 하락을 초래합니다. 왼쪽 시장의 빨간색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인해 오른쪽 시장의 빨간색 곡선이 외향 이동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어느 한 통화, 이 경우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 통화, 즉 프랑은 약세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프랑으로 표시한 유로 환율이 절상하고 반대로 유로로 표시한 프랑 환율은 절하합니다. 유로에 대한 수요 증가는 프랑 공급 증가와 조응합니다. 따라서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유로의 공급 증가와 조응합니다. 자, 스위스 프랑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여러 요인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소득이 증가하면 스위스 수입 재화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이는 프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과 유로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스위스의 금리가 상승하면 유럽인들이 스위스 자산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유럽에서 프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스위스 재화를 구매하거나 스위스 은행에 돈을 저축하거나 더 많은 스위스 자산을 취득하려면 유럽인들이 더 많은 프랑을 구해야 하므로 그들은 환전을 통해 더 많은 유로를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로의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래프에서 두 개의 파란색 선이 모두 외향 이동했습니다. 유로 공급의 증가로 인해 스위스 프랑으로 환산된 유로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유로로 환산된 프랑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프랑이 0.83유로에서 1유로로 절상한다고 칩시다. 이러한 절상은 유로 시장에서 유로당 1.2프랑에서 유로당 1프랑으로 절하하는 것과 정확히 조응합니다. 자, 보셨다시피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가 변할 때마다 상대 통화의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 경우 프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유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 시장에서 프랑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강세가 됩니다. 스위스에 있는 유로 시장에서 유로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약세가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떻게 환율 다이어그램에 이름표를 붙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어느 한 국가 내외의 특정 통화 공급은 그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매입하겠다는 상대 국가의 개개인을 통해 발생하는 반면 어느 한 국가 통화에 대한 수요는 국외 재화와 용역 및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한 그 나라 내부의 소비자, 가계 및 투자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